월북 가능성이 낮다, 뭐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첫날은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네요. 네, 첫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양경찰 수사팀은 실종자가 북측에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당신들 국가공무원이 적대 국가에 무참히 총살당하고 살해당했을 때 뭐했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대로 작동됐습니까?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2위입니다.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그 사건을 감사원이 다시 들여다봤는데 청와대 안보실 지시로 잦은 월북으로 결론이 났다. 감사원이 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감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그간의 과정들을 잠시 한번 모아봤습니다. 잦은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최초 발표해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네, 감사원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물론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당시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박지원, 국방장관 서욱 이 인물들 비롯한 수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피살 공무원 사건을 월북 조작을 주도했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네, 정말 오늘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었던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새로운 사실들을 오늘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국민에게 더군다나 공무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분노를 치밀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감사원은 일반적인 주장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지금 내용을 밝혔는데요. 더군다나 이대준 씨가 월북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증거들을 다 은폐하고 없애는 역할을 했죠. 더군다나 이 새벽에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자료를 116건을 자료를 없앴습니다. 지난 월성원전 사건 때 공무원들이 저녁에 몰래 사무실 들어가서 자료를 없앴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이 국가안보실장, 이 중대한 사건을 지휘해야 될 국가안보실장은 칼퇴근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표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증거를 보존해야 되는데 증거 자체를 보존하지도 않고 증거를 인멸했던 그런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 이런 걸 보면 물론 이게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CCTV가 이제 가려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감사원의 이 오늘 발표한 감사 결과를 놓고 볼 때 과연 국가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좀 의심케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신 것처럼 감사원은 어제 저녁에 A4용지 18장 분량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거의 뭐 공소장급 아니냐 조목조목 하나하나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 수사로 좀 더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드러날 수 있겠죠. 김재현 의원님, 그러면 감사원 발표에 따라서 새롭게 알려진 내용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당시 해경은 도박빚도 있었고 뭐 가정 불화도 좀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거라고 하는데 일단 새롭게 알려진 내용은 이거예요. 발견 당시에 고 이대준 씨가 국내에서 유통이 안 되는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이 부분이 좀 새롭게 알려졌어요. 근데 그것이 당시에도
저런 내용의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다만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예. 둘째는 이제 당시 이대준 씨가 만약에 자신의 구명조끼를 입고 입수했다면 그것은 뭐 의도적으로 배에서 내린 어떤 정황이 되니까 본인이 원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월북이라고 몰아갔던 건데, 그러나 이제 그 구명조끼가 우리 그 해양수산부 내지 어업지도선에서 사용하는 구명조끼가 아니고 예. 한자가 적혀 있는 중국산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아마 그 부근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중국 어선에 구조가 되었다가 예. 중국 어선이 또 북한의 어업권을 사서 조업하는 사람들이고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다시 이제 입수를 시켜서 이대준 씨가 또 헤엄을 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북한 내역으로 간 것이고, 그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해경에서 발표할 때 조류 방향이 자신이 발견된 곳과 좀 다르다는 그런 내용하고도 지금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예. 사정을 당시에 사정을 알면서도 해경에서 발표하지 않고 숨기고 또 더 나가서 해경청장은 보고를 받고도 나는 뭐 그거 못 본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완전히 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충분한 그 고의가 있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사실 국가 권력이 예. 한 개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런 국민을 사지에 몰고 또 살해당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전혀 구조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있을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조금이라도 뭐 방해가 될까 그런 고려를 했는지, 종전선언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또 국민들에게 또는 북한의 그 어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왜 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사실, 글쎄 뭐 어떤 분석은 또 나중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저게 팩트인데 왜 당시에 공개를 안 했을까요? 당시 해경은 고 이대준 씨 발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붉은색 계열의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B형의 구명조끼 착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러니까요.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를 확인하고도 발표 안 했고, B형 구명조끼 착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3차 브리핑을 했는데, 글쎄요. 듣기에 따라서는 사실과 다른 게 아니냐. 그리고 발견 당시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데 이것도 오늘 뒤늦게 알려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에도 해경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것은 그 구명조끼가 중국 글씨, 그러니까 한자가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 이 구명조끼가 아니라 중국 어선으로부터 입었을 계열성이 높은 구명조끼다. 이제 이런 점은 일부러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든 것이 아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당시 해경에서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라는 단순한 사실은 밝혔지만 그 구명조끼가 우리나라 것인지 아니면 중국 어선에서 제공받은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당시에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월북 정황으로 이 구명조끼를 입은 사실이 활용이 됐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는 이 중국 것으로 밝혀지면서 완전히 이제 자진 월북이 깨진 이런 상황입니다. 팔에 붕대를 갖고 있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은 이건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예. 처음부터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류하다가 이제 중국 어선을 만나서 중국의 어떤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가 됐을 텐데, 이제 추락하는 과정에서 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중국 어선으로부터 약간 도움을 받아서 이 붕대를 감았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월북보단 실족에 가까운 정황 증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뭐 이런 붕대를 감고 뛰어내는 것이 아니라 뛰어내린 과정에서 다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기 때문에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주는 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앞서는 해경의 구명조끼 발언을 좀 들었다면 당시 서욱 국방장관 이대준 씨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언제 첫 보고를 받았습니까? 21일 한 14시경인 걸로 기억합니다. 첫 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월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침을 줬고 아마 실족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과 함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탐색 활동을 하자. 이제 이렇게 지시하고 보고받고 했습니다. 월북 의사 얘기는 북한 주장인 겁니까? 아니면 팩트에 의한 월북이다고 단정 짓는 겁니까? 선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입고 있었다. 부유물을 이제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실종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월북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이제 정보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서욱 장관의 당시 말에서 구명조끼도 한자 구명조끼를 입었다면 또 월북 의사가 아닐 수도 있고 혹은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다. 근데 저 슬리퍼가 정말 이대준 씨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유족들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박성훈 비서관님. 근데 저는 오늘 여러 뉴스 중에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해경청장이 한자 구명조끼를 보고도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이 말을 했다. 확실한 은폐 정황 아닌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늘 처음 드러나게 된 정보이다 보니까 저도 좀 접하고 이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그리고 어떤 의도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이제 월북 의사가 컸던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구명조끼에 대한 어떤 일부의 정보를 보고 그 정보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실무적으로는 좀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또 동시에 지금 구명조끼를 착용한 건 역시도 사실 잦은 월북을 했다라는 것의 근거 중에 하나였긴 하지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이 월북 의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SI 정보가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청 정보 말씀하시는 거죠? 감청을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직접적으로 자신의 신상 정보를 밝히고 월북 의사를 밝혔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정황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했던 판단의 근거였다 보니까 이제 구명조끼에 한자가 써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월북 의사를 밝힌 사실이 또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구명조끼와 관련된 정보는 일단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과 부유물에 의지해서 떠 있었던 점을 바탕으로 그리고 해류의 흐름을 바탕으로 좀 이런 월북이라는 근거를 뒤집기에는 결정적인 뭔가 이 판도를 바꿀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보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박 비서관의 말씀처럼 월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단정을 지면 안 되는 상황에서 단정을 졌다는 것도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반면에 나는 안 본 걸 할게라는 은폐 정황은 정말 부적절한 거 아닌지 이 부분은 월북 단정 여부를 떠나서요. 저런 발언이 이제 노출이 됐다 보니까 사실 적절한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저렇게 저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제 저런 발언을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대응에 있어서 좀 미흡했다라는 질타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저 해경청장이 무언가 월북 몰이를 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월북의 증거를 뭔가 조작했다거나 이런 사안은 또 드러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태도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당시 판단의 근거를 뒤집을 만큼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점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입체적으로 저희가 볼게요.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2020년 9월 21일 실종 당일 고 이대준 씨가 당시에는 구명조끼와 붕대를 갖고 착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외부 어선이 먼저 포착한 거 아니냐.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적으로는 중국 어선에 먼저 발견이 된 거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쯤에 북한군이 당시 이후에 발견했는데 한자 구명조끼를 입었고 붕대를 착용했다. 그럼 사실 해경청장이 나 안 본 걸로 할게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좀 면밀히 조사가 있었다면 글쎄 이런 논란까지 안 오지 않았을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당연하죠. 정상적인 해경청장이라면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좀 전에 우리가 해경의 이제 발표 내용을 봤지만 처음에는 추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확신에 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걸 보면 의문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 내에서는 이 구명조끼가 하나도 안 없어졌는데 왜 중국말이 쓰여 있는 이 구명조끼를 입었을까? 왜 붕대를 감았을까?
아니 그 해류가 보면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북으로 넘어갈 수 없는 해류잖아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뭔가 다른 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감사원 특별조사관들이 그 SI 내용들을 전부 다 검증하니까 당시 그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각 군부대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어장 자체를 중국에다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어선들이 이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업을 해요. 그렇다면 그거를 뻔히 아는 해경청장이라면 자, 당시에 그러면 이 중국 어선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확인이 당연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죠. 중국 당국에 문건을 보내서 자, 그 당시에 거기서 혹시 한국에 있는 사람 반 어선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며칠 있어 바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월북했다라고. 아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한자가 쓰여진 이걸 입었다고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가장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해경청장도 수십 년 해경에서 일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밑에 직원들이 이 월북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나 이거 안 본 걸로 할게. 월북이라는 것만 가지고 갈게. 그건 뭐냐면 이 해경청장이 뭔가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 이 사태는 월북이다. 자, 해경 너네들 이렇게 맞춰서 발표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은 안 본 걸로 한 게 아니냐. 이게 뭐 단지 몰라서 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본인이 단정합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 중에는 추론도 좀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뭐 검찰 수사 결과 좀 더 드러날 수 있겠죠. 근데 구자영 차장, 네. 저희가 좀 주목하는 게 결국은 은폐 정황이나 혹은 어떤 부분을 부각해서 월북으로 단정진 거 아니냐라는 부분 중에 당시 언론에 이런저런 사실들을 공표할 때 가정 불화 혹은 도박 빚 뭐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넣었다. 이게 뭔가 이대준 씨가 월북한 정황 아니냐.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감사원 결과에도 좀 더 새롭게 알려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감사원 결과가 만약 사실로 확인이 된다라면 당시에 국가안보실이 사실상의 어떤 보도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을 수집을 하고 증거를 수집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대준 씨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미 자진 월북이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필요한 정황과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을 개연성이 있는 그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들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사실상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끔 그러니까 약간의 의도성을 가지고 자진 월북과 관련된 그 내용을 일부러 언론에 흘린 거 아닌가, 언론에 알린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점을 보면 그 백지 상태에서 이대준 씨의 어떤 그 표류 상황을 찾아본 것이 아니라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으로 대응을 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정황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이 최종 컨트롤 타워로서 이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나중에 이 증거와 정황을 수집한 거 아닌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언론의 어떤 대응 지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어떻게 입었을까? 첫 번째 의문점.